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 시군의 청소대행업체가 운행하는 청소차는 세금으로 구매하는데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수입은 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각 수익 환수 규정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경남에 미칠 영향과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짚어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희생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각 시군의 청소 대행업체가 운행하는 청소차는 세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수입은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청소차 매각 수익을 자치단체가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차입니다. 가격은 대당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청소차는 업체 소유지만 차값은 6년 동안 감가상각비 보전 방식으로 진주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성금의 저희 이자 비용은 저희가 저희 업체에서 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달 한 달치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구매하지만 6년이 지나면 청소차 매매나 폐차 수익은 업체 몫입니다.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당초에 기업체 소유로 구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체 소유입니다. 이 같은 청소차의 중고 매매나 폐차 대금이 대당 평균 400만 원가량으로 진주시는 보고 있는데 진주에만 청소차가 90대에 달합니다. 전국의 청소차는 12,000여 대로 처분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수 규정이 없기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넣거나 그리고 지침만 조금 지시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주시의회 유재수 의원은 최근 예산 절감을 위해 청소차 매각 수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청소차와 달리 시내버스는 자치단체가 9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버스업체는 매매나 폐차 수입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0여 년 우여곡절 끝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최종 결정되면서 과연 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가덕 신공항이 경남에 미칠 영향과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에 따른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마저 TF팀을 꾸려 속도를 내자 경상남도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삼각축이 완성된다는 것. 부산항과 진해신항에다 배후권역에 공항 철도가 들어서면 고부가 가치 물류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경남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의 경제적인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24시간 공항이 필요한데요.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입지가 가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삼각축을 따라 창원 진해와 김해, 거제 등의 배후 도시를 조성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물류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들이 입출항할 때 이동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거든요. 많은 기업들, 특히 또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경남 쪽으로 이렇게 유입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밋빛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 안대로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만 가져갈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에 국내선이 남게 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안전, 환경, 소음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부산시가 주장한 대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려면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의 진해 비행장과 가덕도 신공항의 공력 충돌 우려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일부 반론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올 상반기 안으로 발표될 국토부의 제6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예정인데 김해공항 이전 범위도 그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경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데다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대처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3.15 이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도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학생들이 335 모여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호미와 나무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칸을 나누고 그 위에 글을 새깁니다. 이틀 동안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흰 가루를 뿌리자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합니다는 뜻의 영어 글귀가 나타납니다. 창원의 한 여고생 20여 명이 만든 겁니다. 이들은 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우리도 옛날에 저런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도우려고 뭘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에 쿠데타와 독재를 경험하고 이에 저항했던 경남 도민들은 미얀마 민주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이주민센터에 이어 경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단체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해 릴레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이 상당한 정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형식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 폭력적인 시위 진압 중단과 체포 인사들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만큼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0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15도, 진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1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출근 시간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1도, 창녕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7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 영하 1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남해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건 불법 주정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를 웃도는 차량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창원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 너무 쌩쌩 달려서 이제 가끔씩 저기 바로 앞에서 끽 멈추는 게 있어서 사고 날까 봐 겁나기는 해요. 1년여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멀리서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57km. 이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달린 겁니다. 깜빡했습니다. 실어먹고 간다고 바쁘시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평소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있는 부모들에겐 한두 번 본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좀 가속하게 내다가 급으로 밟는 상황이 많으니까 여기 앞에서 애들도 많이 사고가 나고 애들도 많이 놀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이곳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어긴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과 지켜봤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48건. 전년보다 2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의 대면 수업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되레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속 방지턱 등 시설물이 없는 곳은 여전히 과속하는 경향이 많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인식 변화 또한 미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속도 30km 준수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지금까지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207대. 법 시행에 따라 단속 장비만 늘어났을 뿐 운전자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순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암행 순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주택가,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습니다. 김해의 한 국도에선 트럭 한 대가 느리게 달리며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속도를 내 따라가 보니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셨습니다. 밖으로 앉으세요. 위반 차량을 안전한 지역에 정차시킨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네, 선생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입니다. 네, 실례지만 면허증 제시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을 제대로 묶지 않고 달리던 트럭도 연이어 적발됩니다. 1순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모습은 일반 승용차와 같지만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차로 변신하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도 확보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투입한 뒤 사고 건수는 20%, 사망자는 10% 정도 줄면서 지난달 초부터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한 달 사이 경남에서만 120건이 단속됐고 그중 6건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노출 차량으로 단속했을 때에는 단속하지 못했던 난폭, 과속, 특히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가 비노출 차량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이 잦고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하고 코로나19 이후 위반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이륜차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단 회의가 오늘 오후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명품 합천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 제1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거창군청 중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식이 오늘 오후 함안군수실에서 치러집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와 부산대학교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후 밀양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금산면의 금호저수지에서 물고기 폐사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는 금호지에서 용존 산소량 부족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해 지난 8일부터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수질과 폐사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저수지 모니터링과 유역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오늘 흙의 날을 앞두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조사해 경남 흙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이 2004년부터 4년 주기로 경남의 시설 토양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토양 내 과잉 양분들로 작물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원은 필요한 비료만 뿌릴 수 있도록 알맞은 처방을 내리고 토양 개량 지원 방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하동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벚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시군별로 이어질 남부 내륙철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어제 거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거제면 일부 주민들이 난입해 국토부 안대로 상문동의 역사가 들어서면 노선이 마을을 관통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선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통영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통영 연기마을 주민들은 KTX 노선이 견내량 수도를 지나면 이 일대 전통 돌미역 채취 어장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활동계획서와 법안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활동계획서는 정부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범지역적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울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계지역 대기오염도 조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합니다. 동남권 세계연구원은 경남과 부산 경계 지역에서 물류 이동과 산업단지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도 연구해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속노조가 지난 8일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전체 작업장에 대한 감독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발주처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가 운송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3억 원을 받고 4년 4개월 만에 돌려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며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감정 존중 행복 일터 만들기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대기 발령과 직위 해제 등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개 분야 15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을 배경으로 제작을 준비 중인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에 등장하는 보조 출연자를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지역 출신 배우를 대상으로 한 주조연급 연기자 선발에 이은 지자체와 제작진 협업 사업으로 창원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드라마 보조 출연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선주로부터 7,942억 원 규모의 15,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선박은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4년 1월까지 선주 측에 차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모두 19척, 24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수주액의 31%를 달성했습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신영철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지원 확대 프로그램과 같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